11년 넘게 끌어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정희의 중재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시작은 이제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당시 이 백혈병 질환을 직업병으로 볼 것이냐 이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에서 근무를 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그 무렵에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산업재해다라고 해서 산재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거부가 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반도체 공정이 백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법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불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산재를 인정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벌써 11년째로 하고 있고 지난 2015년에 중재안이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끝나느냐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무산되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빠르다고 한면은 이번 10월 달에 모든 문제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11년간의 분쟁 과정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건의 단초가 2007년 3월 달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고 이어서 2008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삼성전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반올림이라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가 결성이 됐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2012년 11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가 사과하는 기조회견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중재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7월 달에 실질적으로 중재안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종 주체들이 삼성전자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또 말씀하셨던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재안이 나왔지만 그것이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그 이에 2015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의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 배상을 시작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배상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상호간에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한 2달 내에 빠르면은 한 10월 달까지 이 모든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조정희의 중재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핵심적으로 한 5가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봐서 새로운 질병 보상에 관한 방안 그리고 또 반올림 피해자, 직접적인 이번에 있었던 그간에 있었던 백혈병을 비롯해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더불어서 삼성전자 측의 사과, 그리고 또 반올림 농성 해제, 지금 현재도 지금 삼성전자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제,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측의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하고 또 농성은 해제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조정의 이번 조정 방식에도 눈길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압박수를 상당히 높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내는 조정 방안을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조정에 나서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분쟁 조정하는 방법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럴 경우에는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른바 중재 방식, 양측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취지로 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양측이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쟁 조정 방식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중재에 대해서 양측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그 분쟁 조정의 형식에 대해서 양측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조만간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한 2달 정도 논의를 거쳐서 내오는 그 중재 안이 10월 달에 확정적으로 나올 건데 앞으로 2달 동안 아무로 치열한 어떤 그 쟁점에 대한 논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사안에서 이와 같은 그 무조건적인 수용을 그 밝힌 것은 한마디로 기업 오너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후문에 따르면은 이 그 기업 이미지 개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와 같은 분쟁 삼성전자의 어떤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그 후문이 있는데 결국 농성도 해제하고 기업 이미지도 해소하고 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 어떤 오너의 결단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10년 이상 어떤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일거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만연히 삼성전자의 불리한 중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중재안 아까 5가지 크게 중요한 내용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질병이 나올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앞서 2014년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와는 어떤 식으로 다른 사과가 나와야 되는 결국 걸까요?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이제 그때 이제 사과를 했는 건 맞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단순한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보도 자료를 봤더니만 국내에 있는 이런 문제를 더불어서 해외에 있는 것까지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해서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산업 분쟁에 대한 어떤 비전 해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이런 부분까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한 삼성의 어떤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삼성전자 측의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 사안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기업원회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사안이 신종 질환인 것이고 이것이 어떤 질병과 어떤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분쟁을 갈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측이 유리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그 약자인 경우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10년 동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최근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형사적인 처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어떤 삼성전자나 기업 측이 압박을 받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연 매출이나 수익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어떤 소외된 계층 또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 부분에서 나름 고민이 컸었을 텐데 이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새로운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사실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통 큰 결단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소외된 계층까지도 포함해서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 오너의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떤 다른 기업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삼성전자로서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어떤 군수업체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 않는 설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의 타결에 대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의미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중재안은 기존 피해자 보상 외에도 2028년까지 이어질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던 피해자뿐만 아니고 앞으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2015년에 한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어떤 이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1,000억 원 플러스 알파되는 추가적인 기금 출연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결국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불확실한 영역의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더불어서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것을 넘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 산업 분쟁의 어떤 이정표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정말 저 개인으로서도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정위는 오는 8월과 9월 2달 동안 이제 중재안을 만들고 늦어도 10월까지는 보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사회적인 영향이겠죠. 비슷한 사회적 갈등이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추정안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쟁이 있었을 때에 결국 법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네. 결국 일도 양단의 결정을 하면은 한쪽은 이익을, 한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대체적 분쟁 방안으로서의 화해, 중재,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화해와 치유의 법학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계와 어떤 근로자계의 어떤 합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기준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화해와 치유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